죄송합니다. 주의지 않고요. 자, 일단 철수하고 영희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19번 할게요. 철수하고 영희는 겨울 캠핑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철수하고 영희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라는 부분에 뭐를 나타내냐면 독해할 때 모든 지문에서 통용되는 독해 글쓰기 규칙들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여기 지금 이름에 동그라미 치는 규칙은 뭐냐면요. 독해에서 만약에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인물이 등장하면은 걔는 첫 번째는 전문가야. 알겠지? 전문가 하면은 당연히 그 전문가의 의견이 주제가 됩니다. 알겠죠? 심리학자, 인류학자, 고고학자 다 필요 없어. 어쨌든 전문가라고 한다면 다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스토리텔링이야. 알겠죠? 스토리텔링 하면 보다 교훈 찾는 게 끝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문의 난이도는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건 신경이니까 당연히 뭐겠다? 스토리텔링이겠다. 알겠죠? 오케이, 합시다. 자, in the middle of the night. 자, 뭐 한밤중에 철수는요, suddenly woke up. 갑자기 깨어났다라고 합니다. 뭐 하면서? sensing, 감지하면서 깨어났다라고 하네요. 자, 지금 분사구문 앞에 주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이 분사구문의 행동의 주체 누구다? 앞에 있는 주어 철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때 우정이가 보내준 문제에서 뭐 투부정사를 동명사로 바꾼다거나 분사로 바꾼다거나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대신고 시험 문제 있었어요. 투부정사를 분사로 바꾸는 거였나? 근데 그게 된다고 했지, 그치? 자, 왜 기억나시나요, 혹시? 문법 문제에서 투부정사, 원래는 투부정사인데 분사로 바꿔서 넘버링 해놓고 그것들 맞으냐 틀렸냐 물어보는 건데 기억나요, 승민이? 기억 안 나죠, 그렇죠? 예시형은 그냥 다 말아먹는 겁니다, 그렇죠? 할게요. 자, 지금 이거 투부정사 됩니다. 왜 되냐면 볼게요. 분사니까 주어 지금 같으니까 지운 것이다. 됐어? 그럼 투부정사를 바꿨으면은요. 얘도 어차피 행동을 말하는 거 아니야. 중동사. 됐어? 근데 얘도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거 뭐야? 앞에 행동의 주체가 같으니까 없겠죠. 됐어? 그러면 어차피 행동을 수식해주는 거면은 분사나 투부정사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오케이. 자,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먼저 분사 원래 문장부터 갈게요. 철수는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감지하면서 뭐를 감지하면서 something을 무언가를 감지하면서라고 하려고 했는데 뒤에 was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는 sensing 다음에 something was 주어 동사 문장을 감지한 거야. 됐어? 그럼 문장을 감지하다 문장이 목적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문장을 목적어 즉 명사로 만들어주는 거 명사절 대 생략되어야겠다. 적어둡니다. sensing 뒤에는 대절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 대절에 something was terribly wrong 까지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무언가 엄청나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일어났다. 됐죠? 자, 투부정사 볼게요. 철수는 일어났다. 일어나서 뭐했다? 감지했다. to sense. 일어난 결과 감지하게 되었다. 됐어?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상관없다 이겁니다. 되었나요? 문법적으로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해석 또한 비슷하고요. 오케이, 투부정사 된다라는 거 보시고 하겠습니다. 자, to his surprise, 그가 놀랍게도 the stove was glowing red. 뭐래요? 그 난로가 엄청나게 지금 빨갛게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난로 활활.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행 갔어. 그런 다음에 깼어. 감지하면서 잘못됐대. 그러면은 마이너스라는 거 인식하시고 glowing 타고 있다. 마이너스. 알겠어? 오케이. 자, 그다음 합시다. 철수는요, shook Jason awake. 뭐래요? 제이슨을 깨웠다. 흔들어 깨웠대요. And told him. 영희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뭐를 말했는가? To look at the stove. 그 난로를 보라고 말했대요. 그렇습니다. told him. 선생님, 지금 tell 다음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리인데 투부정사가 나와도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직접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못 나온다는 사실은 없어. 알겠어? 자, 봐봐. 직접 목적어에는 명사만 나오면 돼요. 목적어 자리니까. 알겠어? 그러면은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면은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 틀린 거 아니니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5번. Jason said. 제이슨은 말했습니다. 영희가 말했대요. He had filled it. 그가 그거를 채웠다고. 난로를 채웠다고. 뭘로 채웠다고? With every piece. 모든 조각들로 채웠대요. 어떤 조각? 나무의 모든 조각. 됐어? 어떤 나무인가? He could fit. 그가 이제 걷다가 끼워 맞출 수 있는 모든 나무 조각을 다 채워놨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would 다음에 he could fit. 형광펜 되는 나중에 체크할게요. 그렇습니다. He could fit would. 이 사이에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들어간 거 알아두세요. 그렇습니다. He could fit into it. 이거 안에 껴넣다. 뭘 껴놨어?
fit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입니다. 알겠지? what 같은 거 나오면 절대 안 되고 where도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제이슨은 말했대요. 거기 안에다가 그 난로 안에다가 그가 끼워넣을 수 있는 나무의 거의 모든 조각들을 다 채워 넣었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저 문장 근데 지금 보시면은 said 뒤에 대절 생략 그리고 would 뒤에 관계대명사 대절 생략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그리고 서술형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쳐놓고 G하고 W입니다. grammar하고 writing.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영희가 결국에 불을 지른 화근이 되긴 한 거죠. 오케이. 영희 나빠 인지하고 갑니다. 자, non thought. 자, 철수를 생각했대요. 뭐라고 생각했대요? 지금 여기도 철수 생각했다. 그런 다음에 먼저 coming was 그 이제 텐트가 was 동사. 주어 동사야. 그치? 그럼 뭐 있어야 된다 가운데 접속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thought 생각하다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까지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목적어, 명사 역할하는 접속사, 명사절 대생략. 명사를 대 넣어주시고요. 철수는 뭐라고 생각했다? 그 텐트가 이제 엄청나게 불이 붙어서 오두막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텐트에 불이 붙어 이제 오두막까지 불이 번지겠다. What's going to? be going to 하면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의지적인 표현. 오케이. 갑시다. 자, he started swearing at Jason. 갑자기 철수가 영희한테 욕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욕설 같은 건 안 나옵니다. 알겠죠? 지금 읽으면서 뭐죠? 이렇게 하드코어지 했는데 그래도 맞긴 하더라고요. 자, swear하면 원래는 무슨 말이죠? swear. He started swearing at Jason. swear 원래는 맹세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막 불나고 있는데 철수가 영희야 결혼해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알겠어? 죄송합니다. 어쨌든 욕하기 시작했대요. 그따라는 동사를 보시면 되고. 8번 갑시다. He pulled Jason out of his bed. 자, 철수는요, 제이슨을 어떻게 했다? 침대에서 끌어내렸다라고 합니다. And 그런 다음에 opened the front door. 앞문을 열었대요. And 그런 다음에 threw him out. 그를 던져버렸다라고 합니다. 어디 안쪽으로? Into the snow. 그 눈 안쪽으로 던져버렸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동사 병렬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out of는 어디에서 라는 말입니다. from이랑 같은 말로 올 수가 있어요. out of, from.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he하고 제이슨, he, 제이슨 이렇게 하는데 저거를 다 he, him 이렇게 써버리고 나서 내용상 이제 지친출은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지친출은 너무 쉬운 거니까 딱히 다루지 않고 넘어갈게요. 9번. 자, 철수는요, yelled out in anger. 뭐래요? 분노에 쳐서 yelled out, 소리쳤다. 됐어? 성냈다, 화냈다. 자, 뭐라고 하는 애가 don't come back in, 안에 들어오지 마! 이라고 했대요. 언제까지? Until I get this stuff cooled off. 내가 이 스토브를 어떻게 만들 때까지? cooled off. 식힐 때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until에 대한 연결사였고요. 그 뒤에 동사 get인데 get의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 두다 해가지고 make랑 거의 유사한 왜? 이성 소리들 말해줘야 돼요. 자, get이라는 거는 사역동사 make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띱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뒤에 이렇게 목적격 보호에 ing나 pp가 나올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동사 원형, 동사 행동을 묘사해야 돼. 그때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get은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투부정사인 분이 물어보는 데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I get this stuff. 그 다음에 pulled, pulling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pulling하고 to be pulled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be pulled냐 아니면 to be pulled냐 이렇게. 그때는 투부정사를 걸어주면 되겠다. 알겠죠? 저거 혹시 모르니까. to be pulled. 내가 이 난로로 하게끔 차갑게 당하게끔 시키는 거야. 됐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지금 대충 내용하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좀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형광펜 쳐져 있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싱 일단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그래서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 찍는 겁니다. 센싱 문법적으로 투부정사하고 비교될 수 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 to look at 이거는 뭡니까? 여기 look at까지 붙어 있어요. look at까지 붙은 이유는 뭐냐면 look이라는 거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말 아니면 그냥 그저 응시하다, 멍 때리다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뭐뭐를 보다는 at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at 대신에 전치사를 안 쓴다거나 아니면 for, to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for, to 안 됩니다. 저 보세요. 자, look for는 뭡니까? look for 찾다. look to는 기대하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안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썼는데 서술형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 자, said 뒤에 명사절 대절 생략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would하고 he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체크해야 됩니다. 인지하시고요. 자, 6번에서 지금 thought하고 저 cabin 그 오두막 그런 생각했다. 그 오두막도 이제 불이 붙을 것이라고. 저기서 thought하고 저 cabin 저기에 명사절 대절 생략되어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9번에 yell out 여기는 왜 써놨냐면 don't yelling out in anger 이러면은 굉장히 자연스럽단 말이야. 일단 읽는 것 자체가.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문장에 동사 몇 개? 한 개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지 ing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yell 자리에 ing 안 된다. 써놓읍시다. ingx 그리고 could 여기는 get에 대한 목적격 보호 품사 to be could 됩니다. I get this job to be could. 됐나요? 그렇게 하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거 주제하고 막 이제 오른쪽에 해석 나와 있는 데다가 독해 순서를 제가 도식화를 써드리는데 이건 도식화할 게 없어요. 알겠어? 철수 영이 여행 갔어. 영이 어떻게? 날로 아이 추워 나무 뚝딱뚝딱뚝딱. 그랬더니 어때? 파이어. 으아! 알겠어? 오케이. 내용이 없으니 문법하고 순서 주의합니다. 알겠죠? 순서주의. 갑자기 무슨 철수가 하면서 불이 붙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내용이 없으니까 문법 순서 주의한다. 그리고 변형되는 거는 제가 웬만하면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변형 문제 풀 때 확인할 거 아니야. 알겠어?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뭐 주제어가 어떻게 되고 어떤 거 주의해라 그 정도지 이게 이렇게 변형될 거라고 섣불리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 변형될 수 있는 거 다 말한 다음에 그거 중에 하나 맞아놓고 뭐 내가 맞췄잖아 이러면 되게 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런 학생도 왔어요. 제가 옛날에 편입과이라는 거에 편입이라는 영어 시험에 과외를 했어요. 대학교에서 대학교 전학 가는 거 때 전학이 가능해요. 대학교가 몰랐지? 자, 근데 전학 가는 때 어떻게 알아? 아빠가 그러셨어? 근데 그때 편입 시험을 봐요. 영어 시험을 보는데 문과는 영어만 이과는 이제 영어 수업 다 보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아무리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과외를 했었는데 제가 이 편입 1년을 실패한 다음에 저한테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건너가서 왔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단어는 어떻게 공부했어? 이러니까 단어 무슨 어떤 미친 사람한테 배웠대. 그리고 어땠는데? 이러니까 단어를 무슨 5만 개를 써줬대. 5만 개의 단어책을 줬대. 5만 개의 단어가 있는 책을 줬대요. 죄송합니다. 수식이 안 됐네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다 외우라고 했대. 그러더니 시험을 끝난 다음에 내가 준 단어책이 찍어준 거 다 나오잖아요. 이랬대. 얼마나 추합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좀 깨달았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향이 있었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건 좀 가져야겠다 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자, 퀘스천이지. 근데 대신에 찍는 거 나왔는데 틀리면 죽일 거야. 알겠지? 진짜. 이제 중요한 건 다 찍어드립니다만 틀리면 정말 증발시킬 거야. 자, 20번 갑시다. 자, 필제 주장 갈게요. 이제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적을게요. 자, we tend to the long period of time. 자,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he long period of time.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하지 않은 채로. without ing면은 뭐뭐 하지 않은 채로라는 말입니다. without reaching out. 자, 연락하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대. 누구한테 연락하지 않은 채로? to the people.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하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일단은 without부터 마지막까지 좀 내용상으로 다 묶어놓은 건데요. 여기서 굳이 자르자면 일단은 people, 사람 올라가지 마. 진정해. 굳이 여기서 따지자면 일단은 여기서 하나 잘라주는 거 좋겠고 여기서 하나 잘라주는 거 좋긴 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people하고 we 사이에 뭐 생략되어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나 아니면 that 같은 거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써놨는데 지워졌네. 자, 오케이. 자, 빨간색 펜 들어주시고요. 위하고 tend to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위에 동그라미, tend to에 동그라미. 자, 저게 독해할 때 왜 중요한가? 저 위라는 거는 뭐죠? 우리라는 겁니다. 됐어? 우리라는 거는 수가 지금 어때?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여러. 알겠어? 자, 독해에서 첫머리에 대다수 어떤 집단을 나타내면 그거는 당연히 그 집단의 통념을 나타냅니다. 알겠어? 이 집단은 이런 성질이 있다. 그러면은 그 통념은 왜 말해주는가? 그 통념이 이 글의 토픽, 소재가 될 거라고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자를 먹는다. 그러면은 그거 뭐에 관한 글이야? 피자에 관한 글이야. 알겠어? 많은 사람들은 뭐 이제 뭐 수민 씨도 너무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은 가수를 좋아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가수에 관한 얘기인 거야. 알겠어? 죄송합니다. 나이를 이렇게 먹었네. 어쨌든 그런 다음에 뒤에 tend to는 뭡니까?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 통념을 강조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tend to 이러면은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이 소재가 되겠다. 됐어? 그럼 여기서 하는 행동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낸다라는 게 소식인 거야. 됐어? 연락이 뜸한 거. 대통령 뜸한 연락이라고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 문자 넘어가겠습니다. Then 연락을 나눠보시는 다음에 그런 다음에 we suddenly take notice of distance. 우리는 갑자기 뭐 한다? take notice 하면요 이거를 그냥 동사로 보고 목적어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알림을 알아채다. 근데 그냥 take notice에서 알아차리다 라고 본대요. 알겠죠? take notice 하면은 뭐를 알아차리다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잘라서 우리는 갑자기 취하게 된다. 뭘 취하게 된다? 어떤 인지를 취하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좀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걸 take notice of 이런 식으로 다 구를 외워버리면 외울 게 너무 한도 끝도 없어. 알겠어? 그래서 나눠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엮는 거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게요. 어쨌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갑자기 알아차린대요. 뭘요? The distance에 대한 인지를 알아차린대. 됐습니까? 거리 어떤 거리입니까? That has formed 형성된 그 거리를 이제 알아차린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has formed는 지금 이거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알겠지? 태주의 할게요. 태주의라고 써놓읍시다. 태주의. 자동사입니다. 만약에 이게 타동사라면 봐봐. 해보세요. 만약에 이 타동사라면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 이건 주어가 없는 거예요? 뒤가 없는 거예요? 주어가 없는 거야. 왜? 주어가 없는 문장은 있을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주어가 생략이 된 것이고 목적어는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주어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생성 원리 우리가 배웠으면 알겠지만 뒤에 있는 거 주어나 목적어 하나가 딱 간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때는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형성된 이제 거리를 인지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And 그런 다음에 we scramble. scramble 하면은 뭔가 재빨리 조치를 취하다라는 이미지예요. 알겠죠? 재빨리 움직이다라는 말입니다. scramble. 우리는 재빨리 움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repairs. 어떤 수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재빨리 움직인다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이것도 scramble to 동사를 해가지고 뭐뭐 하는데 재빨리 뭐 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게 부동사로 외워야만 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만 힘쏟고요. 나머지는 조립합시다. 자, 이번 문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뭡니까? 인지인식. 됐어? 일반적인 통념은 뭐야? 연락 뜸해. 근데 이제 두 번째 그거 뭐야? 그거를 마이너스로 인식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독해할 때 이렇게 문장이 인식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오죠? 첫 번째 흐름은 그게 왜 문제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더 깊은 고찰로 가고요. 두 번째는 해결책이 나옵니다. 알겠어? 근데 고1은 굉장히 좀 이제 약간 우리 고1이라는 애들은 사실 중학교에서 이제 금방 고등학생이 된 파릇파릇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문제야. 그럼 해결해보자. 이렇게 굉장히 막 명랑하게 간단 말이야. 알겠어? 고3 되면은 문제다. 뜸한 연락은 문제이다. 왜 그런가? 인간적인 고찰. 알겠어? 그래서 고1 때는 굉장히 해피. 뜸에 헛.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겠어? 해결책으로 바로 갑니다. 그럼 당연히 해결책이 주제. 해결책이 빈칸 뚫리겠죠. 갑시다. 자, we call people. 우리는 사람들을 전화한다. 사람들에게 전화한다. 되겠죠, 그렇죠? 자, 어떤 사람들? We haven't spoken to in ages. In ages 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이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말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잘라볼게요. 다시 spoken to에서 묶어두시고 in ages 이렇게 묶어봅시다. 그래서 spoken to 뒤에 지금 목적어가 people인 겁니다. 원래는. 알겠어? 됐나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됐어? to는 대상. 이야기하다.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앞으로 간 것이다. 관계대명사. 됐나요? 자, 뭐 하면서 저렇게 전화를 하는가? hoping, 바라면서 저희도 지금 관계대명사 된다. 분사구문으로 쓰였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뭐를 바라는가? 대절을 바란다. 명사절, 대절 체크합시다. 네, once wait for it. 하나의 작은 노력이 will erase 뭐래요? 지우기를 희망한대요. 뭘 지우기를? The bus says, and years of distance will create it. 자, will create에 묶어줍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대 생략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성해왔던 그 거리의 오랜 시간을 지우기를 희망하면서 저렇게 전화를 건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 뭡니까? 그 해결책 일단은 급한 일시적인 해결을 시도해. 알겠어?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왜 급한 일시적이라고 했냐면 애초에 그 노력 자체를 뭐 정성을 들인 이런 게 아니라 스몰 effort라고 했잖아. 알겠어? 스몰이라고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둔 겁니다. 한글로도. 알겠죠? 부정적인 대명사라고 인식해주세요. 몇 달 몇 년을 이제 연락을 안 했으면서 작은 노력으로 그거를 지우려고 시도한다. 전화한다. 됐나요? 오케이. 자, 4번에다가 however 이제 빨간색으로 세모 치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however 여기 공간이 많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도입부 반전이라고 쓸게요. 도입부 반전. 그리고 도입부 반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부 반전이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반전의 접속사인데 그게 문장의 도입부, 지문의 도입부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지문 도입부에 나오는 그 반전의 역할은 무엇인가? 주제입니다. 주제. 알겠어? 이거는 독해 지문뿐만 아니라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도 다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서프라이즈 같은 거 프로그램 보시면은 항상 처음에는 행복하게 살다가 하지만 이러면서 막 우당탕탕 우와 이러고 갑자기 막 장례식 막 향 피우고 이러잖아. 그치? 그러면 처음 봐봐. 하고 싶은 얘기 결국에 그러면 중에 묻히면서 자, 그래서 처음 안 해본다. 처음에는 그러면은 말하고 싶은 거는 행복한 과거야 아니면은 불행한 지금이야. 불행한 지금을 말하고 싶겠지. 서프라이즈를 치자면. 그러면은 왜 행복한 거 말했는데 먼저 강조하려고 말하는 거야. 비교하고 강조하려고.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도입부에 이렇게 반전에 얹어서 나오면은 강조의 역할, 주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그럼 볼게요. 선생님, 지금 네 번째 문장까지 왔고 이 지문은 총 8문장입니다. 그럼 4번은 지금 도입부가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겠습니다. 이 지문 전체 8번 문장까지만 있는 에세이나 어떤 아티클이 아니란 말이야. 원래 본문은 발췌용 본문은 더 긴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4번 이게 과연 중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란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도입부의 위치는 어디까지냐면 세 번째 문장 끝난 다음 네 번째 문장 시작 전까지입니다. 알겠어? 봐봐. 만약에 5번에 사회보가 나왔어? 그럼 그거는 사실 더 이상 강조가 아니라 대조야. 위아래 동등한 뉘앙스가 띄고 있다는 거.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문장 뒤까지, 네 번째 문장 시작 전까지라고 도입부를 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알아주시고 갑니다. However, 하지만 this rarely works. 이것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해석 어떻게 했죠?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rarely를 지금 여기서 부정어로 설정을 했습니다. 알겠죠? 저번에 뭐 좀처럼 몸하지 않다. 주연이 막 친구한테 난 요새 좀처럼 피곤하지가 않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없잖아. 좀처럼 몸하지 않다라는 말은 실제로 안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not이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거에 대한 동의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뭐 있죠? 동의어? hardly 쓸게요. 어떻게든 부표를 안 치려야 되나요? 쓸겠다. 자, rarely 하고요. 그리고 barely가 있습니다. 그리고 hardly 그리고 scarcely 그리고 seldom 까지. 이거하고 rarely까지 같이 한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해석 어떻게 하냐면 not, no, never, not 그냥 부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rarely, hardly, scarcely, seldom 이래놓고 얘네는 해석은 not, 부정. 됐나요? 하지만 이것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는 그 잠깐의 연락의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 합시다. 자, relationships are not kept up with one-time fixes. 자, 관계라는 것은 따라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keep up with 하면은 따라잡다라는 말이에요. keep up with, 뭐뭐를 따라잡다. 이런 거는 외워두셔야죠. 알겠죠? 특수한 뜻이니까. keep up with, 뭐뭐를 따라잡다. 수동태로 쓰여서 따라잡혀지는 것이 아니다. 됐나요?
자, 뭘로 따라잡히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의 큰 어떤 이제 fixes, 수정, 어떤 해결책으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they're keep up with regular maintenance like a car. 자, 그것들은 어떻게 된다? 봐봐. 여기서는 따라잡히지 않는데 소용없어 라는 거였는데 고1이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뒤에 그들은 따라잡혀진다라고 해결책 등장합니다. 해결책 뭡니까? regular maintenance. 됐나요? 저게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된다? 주제, 빈칸이 된다. 알겠죠? 오케이. like a car. 차처럼 쟤네들은 정기적인 어떤 정비, 유지 같은 걸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됐나요? 메인테넌스 하면은 여기서는 뭐 유지, 정비, 보수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메인테넌스가 아니라 앞에 있는 레귤러인 거야. 알겠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규칙적인 거. 됐지? 반복적인 거. 그래서 동의어도 이것도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레귤러 저기서는 정규적인이란 말입니다. 정기적인. 근데 repetitive 반복적인이라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알겠죠? 오케이. 어쨌든 알아두고 갑니다. 자, 도티 적읍시다. however 다음에 실패. 됐어? 그럼 정답은 뭐야? 레귤러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레귤러가 필요. 자, 할게요. In our relationships, 자, 우리의 관계 속에서 we have to make sure that 우리는 대처를 확신시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have to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have to. 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입니다. 됐죠? 조동사는 뭐다? 강조입니다. 아시겠지? 우리는 저거 해야 한다. 오케이. 잠깐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대처 갈게요. Not too much time goes by. 뭐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By between oil changes. 그 오일을 교환할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하네요. So to speak. 말하자면 그렇다네요. 됐나요? 볼게요. 여기 있는 게 무슨 오일 교환 뭔 개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지금 like a call 차라는 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 이해하는 거는 굳이 중요하지 않아. 단순히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얘네도 레귤러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예시문에는 따로 독해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 위에 큰 개념이 더 중요한 내용이고 당연히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알겠어?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그럼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는 지금 규칙적인 보수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밑에는 다른 얘기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죠. 그럼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지. 알겠어? 이거 하나 또 이해해봅시다.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유형이 있죠. 그러면은 그 문제 유형 말고는요 다 흐름과 유관하다라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알아도 갑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들이 다 힌트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첫머리, 토픽을 나타내는 데가 중요하다. 자, 어쨌든 합시다. 그래서 오일 교환하는 그 시기를 너무 많이 보내지 말라고 하네요. 여기도 regular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자, 7번 갈게요. This isn't to say. 이것은 말하는 게 아니래. 뭘 말하는 게 아니래? 대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you should bother calling someone. 누군가에게 애써 전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bother ing면은 애써서 뭐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bother ing 애써서 뭐뭐하다, 애써 뭐하다. 자, 뭘 말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애써 전화하라는 얘기가 아니래요. 뭐 때문에? Just because it's been a while. 오래됐기 때문에 전화하는 얘기가 아니래. 뭐한 이래로? You've spoken. 당신이 어떤 통화, 이야기를 한 이래로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전화를 자주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됐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just 뭐 하는 얘기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to say 다음에 목적어, 명사를 대절이에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뒤에 지금 just that. 이것도 뭐다? 목적어야. 됐어? 자, 해볼게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죠? 세미콜론 있죠? 세미콜론에 접속사 표시해야 됩니다. 접속사.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저거 하라는 얘기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당연히 이때 세미콜론 접속사 의미는 but 같은 게 되겠다. 나데이 벗기. 이게 아니라 저거 해라. 됐습니까? Just that it's more ideal. 이것이 훨씬 더 이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 뭐가 이상적인가? Not to let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두지 말라는 것이 이상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it은 가주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t은 가주어, to야 진주어라고 보겠습니다. 써놓으세요. it 밑에 가주어, not to 밑에 진주어. 당신 스스로를 두지 말라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둡니까? Pull out of touch in the first place.
in the first place 하면은 최초 장소에서 애초에라는 말입니다.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애초에 이제 어떤 연락으로부터 떨어지지 말라. 됐어. 그렇게 두지 말라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let이라는 무슨 동사? 사역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 뒤에 for이라는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라는 거 챙겨줍니다. 이 컴퓨터가 어제 고장이 나가지고 업데이트하고 수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파일이 좀 날아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또 이러네. 잠시만요. 그렇지, 지금 이거 좀 안 먹거든. 잠시만. 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이 해석됐습니다. 다시 보자면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군가한테 연락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당신이 최초의 연락으로부터 떨어지지 말라라는 것이 이상적이다를 말하는 것이다. 자, 발음할게요. Consistency always brings better results라고 합니다. Consistency 뭡니까? 일관성이라는 말이에요. 일관성이라는 것이 항상 가져온다. 뭐를? 더 나은 결과들을. 자, 볼게요. 저기서 consistency라는 건 우리가 위에서 봤던 regular랑 같은 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그 뒤에 어디 better에다가 별표 better. better는 무슨 말입니까? better. 더 나은이라는 말이죠. 애초에 단어 자체에 어떤 뉘앙스가 있어? 플러스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형용사나 부사나오면 중요하다. 토픽, 주제다라고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보겠습니다. 자꾸 고일고일 하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교육 과정의 흐름인 건데, 자, 고1 때는 강조 표현을요, 조동사, must, should 이런 거 엄청 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에 뉘앙스가 격하게 들어가는 것도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런데 고2, 3 되면은 형용사, 부사 그런 거를 많이 안 써. 됐어? 그때는 뭘로 하는가? 문법으로 강조해요. 문법으로 강조하는 거 뭐 있죠? 이때 강조금은 아니 그딴 거 안 써. 그딴 건 중학교 때 쓰지. 그럼 그 다음에 뭘 쓰는가? not a but be, not only but be 이런 거 아니면은 그것도 너무 쉽다 하면은 이제 there, here 유도부사 구문을 씁니다. 유도부사 구문이 이따가 나오는데 그때 또 강조하는 거 알아둘게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고1 때까지는 일단은 단어가 주요하다. 알겠지? 그리고 고2, 3 때는 문맥의 논리적인 문법. 알겠어?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 좀 알아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5번 문장에서 레귤러가 필요하다는 걸로 지금 6, 7, 8번 다 구체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안 적고요. 이거 한번 풀겨봅시다. 규칙적 그리고 일관적에 관한 동의어 빈칸 주의합니다. 규칙적에 관한 그리고 일관적에 관한 동의어와 빈칸 주의합니다. 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주제 이게 주제입니다. 주기적 연락이 좋다. 됐어? 여러분들이 아마 주제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주제를 너무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던 그 말들이 무조건 있어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고로 규칙, 일관, 주기가 좋은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에 해당하는 동의어, 사고들 됐어? 그런 거 보면 정답이라고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드리는 겁니다. 다 됐나요? 됐어? 이제 다 썼어? 자, 21번 가겠습니다. 아, 맞다. 죄송합니다. 고마워. 자, 4번에 this really works. 이것은 작동하지 않는다. 관계라는 거는 보다 한 번의 것을 해결이 되지 않는다. 아, 선생님, 지금 우리가 해결책 중요한 것만 찾으면 되지 안 된다는 거 왜 써요? 예를 들어 이것도 효용이 있다라고 나오면은 우리가 틀렸다라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알아둡니다. 중요한 내용. 여긴 중요한 내용으로 형광펜입니다. 자, 5번에 regular maintenance. 저게 지금 중요한 토픽, 주제다. 됐나요? 자, 6번에 not too much time goes by between oil changes. 지금 오일 체인지하는 동안에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마라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똑같은 동의어라는 말 알아두세요. 7번에 more ideal, 훨씬 더 이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Not to let yourself. 너 스스로를 두지 마. 어떤 상태로? Fall out of touch. 어떤 단계로부터 떨어지는 것으로. 됐어? 애초에 전 내용도 형광펜. 자, 그리고 consistency 형광펜.
19번에 있는 거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어 때문에 어휘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 거고 앞으로는 다 중요한 내용에다가만 형광 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2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네요. There is가 나오죠. There is. 자 there is 일단은 there 빨간색, is 빨간색 칩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 is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is라는 건 해석이 어떻게 되죠?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해석이 첫 번째입니다. 됐어? 그럼 봐봐. is가 독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애가 존재한다. 존재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걔가 뭐가 되겠다? 주제가 되겠다. 옛날 옛적에 아기장수 우투리가 있었다. 우투리가 주인공 아니야. 날개 뿜뿜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해석 어떻게 하죠? 이거는 저거다, 저거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정의적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그럼 그것도 뭐 하는 건데? 소개하는 역할인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is라는 거는 써둡니다. 정의적 설명. 정의적 설명. 정의적 설명은 토픽이 된다. 써놓습니다. 정의적 설명 땡땡 토픽. 정의적 설명은 토픽이다. 됐습니까? 첫머리에 저렇게 정의를 나타내는 거 나오면은 반드시 잘 체크해 둡니다. 자, 그럼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there 봅시다. there나 here로 시작하는 문장은요. 그 동사 수일치 어디다 맞춰라? 뒤에 나오는 첫 번째 명사에 맞춰라 라고 하는 게 일단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치?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왜 동사의 수일치는 뒤에다 맞춰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봐봐. 동사의 수일치는 어디다가 맞추죠? 문장 성분 어디다가? 주어에 맞추죠? 얘가 주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어가 왜 뒤로 갔는가? 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봅시다. 지난번에 잠깐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자 영어의 글쓰기 규칙은요. 부정부가 앞에 나오고 동사가 그 뒤에 나오고 신정부가 뒤에 나옵니다. 알겠어? 옛날 정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먼저 말해준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동사를 말하고 모르고 있던 정보를 말하는 거야. 자 중현이가 저는 대신고 학생입니다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I am 대신 하이스쿨 스튜던트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왜 I를 먼저 말하지? 어차피 is라는 거는 앞뒤가 똑같잖아. 그치? 근데 왜 나를 먼저 말하죠 항상?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 말하는 게 먼저니까 그런 거야. 너네가 알고 있는 나 있지? 나는 이거야. 새로운 정보를 뒤에다가. 알겠어? 이게 영어의 어순이고 일반적인 말들의 어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신기한 해결책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앞에다가 신정보를 깔고 그런 다음에 동사를 쓰게 됩니다. 됐나요? 예를 들어 신정보 is 이러면은 신정보가 존재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됐어? 자 봅시다. 근데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신정보가 앞에 있으니까 어색해. 됐어?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낸다? 뒤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신정보가 뒤에 위치하게 돼요. 됐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앞에 주어 자리가 빈 채로 빈칸 그리고 동사 신정보가 나옵니다. 됐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문장이 쓰인 것 자체가 좀 어색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어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원래 주어 자리였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들을 써요. 그래서 얘네 이름이 유도부사입니다. 유도부사. 뭐를 유도하는가? 원래 있던 주어를 유도하는 거야. 됐어? 아니 무슨 주어를 다시 보겠어. 오케이. 원래 있던 주어를 유도한다 해서 유도부사인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왜 뒤에다가 주어 수일치 맞추는지 이해됐죠? 됐어? 자 그거는 굉장히 좀 그냥 중딩틱한 거고요. 고등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은 대어나 히어로 시작하는 문장 선생님 뒤에 지금 나와 있는 명사가 새로운 정보, 신기한 정보, 중요한 거라고 인식해도 돼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문장에서 there is 나오면은요 그 뒤에 명사는 당연히 중요한 토픽이 되는 거야. 왜? 새로운 거니까 이렇게 옮겨놓은 거라고. 알겠어? 이게 고2, 고3 때 가면은 강조하는 문법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알겠어? 지금부터 쌓아두셔야 돼요. 그래 대화나 히어를 뒤에 있는 명사에 수혜치 맞춘다? 그것만 알면은 그건 정말 안 돼. 알겠어?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뭐 나왔어요? There is a critical factor. 중요한 요소가 있다. 됐어? critical 자체에 또 중요한이라는 말이 있죠. 별표. critical 별표.
지금 이 지문은요 작가가 얘들아 나 지금 대어를 강조했어. 뒤에 크리티컬도 썼어. 이 요소가 주제야. 모르면 정말 넌 죽일 거야.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요소가 있고요. 그 중요한 요소는 뭔가 수식이 들어갑니다. That determines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대. 결정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뭐를 결정하는가? whether를 결정한다. Whether your choice will influence the of others. 당신의 결정이 영향을 끼칠지 말지. 뭐에 영향을 끼칠지 말지? 남들의 그것에 영향을 끼칠지 말지. 저때 대신 choice, 선택을 말합니다. 선택, 대한 밑에 choice라고 적어보시고요. 당신의 선택이 남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뭐래요? 현관펜 치고 시작합니다. 이거는 The visual consequences of the choice. 바로 선택의 가시적인 결과물들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 가시적이라는 거는요 보인다, 실체가 있다, 만져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인의 동의어는 물론 정리해드립니다. 근데 설명을 드리자면 비저블에 대한 동의어는 physical 될 수가 있고요. 물리적인, 실체적인, 그리고 tangible 만져서 알 수 있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어쨌든 실질하는 그런 결과들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택의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다른 선택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 이 글의 토픽 주제인 거다. 알겠어? 자, 그래서 가시적 결과가 중요하다. 써둡니다. 가시적 결과가 중요하다. 좋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나옵니까? Take the case of the 뭐야 저거 아델리 펭귄 뭐 알 필요 없어요. 알겠어? 그냥 펭귄이야. 오케이. 자, 있습니다. 저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take the case라는 동사 그리고 명사, 저 명령형 문장을 제가 세모로 고쳐놨어요. 저랑 공감은 알겠지만 세모라는 거, 저거 아니면 누구랑 상관없겠지만 세모를 쳐놓으면 그거는 어디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모를 치죠? 접속사 같은 데다 세모를 치죠. 근데 이거 동사인데 명령문인데 왜 어디다가 세모를 쳤는가? 예시기 때문인 거야. 예시. 알겠어? 예시입니다. 세모 써놓으세요. 예시. 예시 세모. 그래서 부채화가 들어간다라고 독해다가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화. 구체적으로 이야기 설명 들어간다. 그럼 봐봐. 펭귄의 예를 들어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뒤에 펭귄이 갑자기 무슨 뭐 연어를 뜯어먹든 아니면 뭐 지나가는 뭐 무슨 살쾡이를 뜯어먹든지 간에 어쨌든 걔네 뭐야?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다른 애들이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합시다. They are often found. 자, 그들은 종종 발견됩니다. 뭐 하는 것이 발견됩니까? Strolling in large groups. 큰 그룹으로 거니는 것이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거의 원래 문장은 이거였겠죠. 주어가 find them. 그들을 발견한다. 뭐 하는 거를? ing 하는 거를. 됐습니까? 오형식 동사로 쓰인 거겠죠. 그렇죠?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든 겁니다. 주어로 빠지고 D 플러스 PP가 되고 얘는 그대로 되고. 됐습니까? 이 형태라는 거 알아두세요. 봅시다. 어쨌든 자, 그들은 종종 발견됩니다. 뭐 하는 것이? 큰 그룹들로 거니는 것이요. 뭐를 향해서? Toward the edge of the water. 그 물가의 이제 끝쪽을 향해서. 됐어? edge면 끝쪽, 모서리죠. 끝쪽을 향해서 거니는 것을 발견됩니다. 됐어? 뭐하에? In search of it. 음식을 이제 찾는 것 하에. 즉, 음식을 찾기 위해서 그 물가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게 발견됩니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여러분들 여기서 인식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용상 얘네가 거닐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아니야. 얘네가 가시적인 결과를 언제 만들어내는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자, 합시다. Yet, 하지만 danger awaits in the ice cold water. 하지만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어디에? 그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에. 선생님, 지금 4번 문장에 예시라는 거 나오는데 저희는 빨간색 동그라미 안 칩니까? 안 쳐요. 왜? 예시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저건 도입 번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합시다. 데이리에서 레오파레스요. 자, 여기도 지금 대어가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이 예시 속에서 레오파레스라는 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레오파레스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for one. 한 개로. 그렇대요. 자, 그리고 걔는 무엇인가? Which likes to have penguins. 펭귄을 먹기를 좋아하는 레오파드 시리래. 됐어? 바다 표현이래요. 뭘로 펭귄을 좋아하는가? 버릇이요. 밥 먹는 것으로서 펭귄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물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what is an athlete do? 그 펭귄이 뭘 하는가? 물음표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자, 독해에서 물음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자, 물어봤어. 그럼 대답 누가 하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기서 아델리가 뭘 하는가 했을 때 여기서 대답한 적 있어요? 글쎄, 이렇게 대답한 적 있어? 없잖아. 그치? 대답 누가 합니까? 작가가 그대로 해요. 알겠어? 그러면은 왜 물어봤어? 문답식 구성으로 강조하려고. 알겠습니까? 비문학에도 나오는 구조죠.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물음표 찍으면은 당연히 문답식 구조. 됐어? 그래서 강조가 되는 것이다. 문답식 구조로 써주세요. 문답식 구조. 근데 봐봐. 위험이 도사리고 있대. 근데 이거 뭐에 관한 글이었죠? 가시적인 결과가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였죠. 그러면은 펭귄이 뭐 할까?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겠지. 알겠어? 그렇게 했습니다. 가시적 결과를 만들겠지. 가시적 결과를 만들겠지. 뭘 하겠어? 그렇습니다. 자, penguin solution is라고 합니다. 자, solution에다가도 별표, 해결책이라는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가 나오면 해결책이 주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해결책에 대한 그리고 또 무엇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그럼 이게 일단은 이 예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지? 자, 펭귄의 해결책이 무엇이다? To play the waiting game. 기다리는 게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투부정사, 명사적인 용법 묶어두실 거야. 기다리는 게임을 하는 것이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이 글의 주제는 대기하는 그 게임을 하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게임이 주제입니까? 아니요. 그 기다리는 게임이 뭐야?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다른 펭귄들이 따라하는 게 주제가 되겠지. 알겠어? 자, 내용 갑시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글에 대한 뭐 주제 제목 같은 거 선정하는데 걷다가 만약에 무슨 뭐 웨이팅 게임이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갑시다. They wait.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by the edge of the water. 그 물가 근처에서 기다린대요. 뭐 할 때까지? Until 몽하기 전까지 잘라두시고. 자,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가 gives up. 포기할 때까지 and jumps in. 그런 다음에 물가로 점프할 때까지 기다린대요. 이게 바로 뭐야? 기다리기 게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the moment that occurs, 그것이 발생한 그 순간에 라고 합니다. that occurs 꾸며주죠. 그것이 발생한 순간에 the rest of the penguins, 그 펭귄의 나머지들은요, watch with anticipation,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대와 함께 응시한다고 합니다. 쳐다본다고 합니다. 나머지 펭귄들은 기대를 가지고 쳐다본다. 뭐 하기 위해서? to see, 보기 위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what happens next, 무엇이 다음에 벌어질지, 일어날지를 보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쳐다본다고 하네요. 됐습니까? 얘네가 기다리기 게임을 하든 밀어내기 게임을 하든 그딴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초기의 그 선택, 그런 행동이 남들한테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그거를 증명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다린다. 자, 봅시다. If the pioneer survives, 만약에 그 선행자가 pioneer라면 개척자라는 말이죠. 이게 그냥 첫 번째 시도한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펭귄에. 그 사람이 살아남는다면요, everyone else will follow suit. 뭐래요? follow suit 하면은 따라하다라는 말입니다. follow suit, 따라하다. 만약에 개척자가 선행자가 살아남는다면 everyone else 모두가 will follow suit, 따라갈 것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를 인식해야 된다?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른 애들이 따라하네. 그럼 봐봐. 질문 보세요. 여기서 survives는 뭡니까? survives 가시적인 결과라고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follow suit라는 건 뭡니까?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증명인 겁니다. 알겠죠? 수업으로 들어갑시다. 그런 다음에 10번 독해씁니다. 구체화의 결과라고 씁니다. 알겠죠? 구체화의 결과. 결국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이면은 사람들이 따라하는구나. 됐어? 모방하는구나. 오케이. 영향을 끼치는구나.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 중요한 거, 자, 이 문장에서 봐봐. 만약에 선행자가 살아남는다면 everyone 모두가 따라간다라고 하죠. 이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If the pioneer survives,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우리 위에서 봤었던 영향 끼친다라는 동사가 뭘로 쓰였었죠? 인플루언스였나요? 인플루언스가 쓰였죠, 그렇죠? 잠깐만 여기 잡을게. 만약에 선언자가 살아남으면 이것은 다른 것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라고 바뀔 수가 있겠죠. 됐어. 한번 봐봐. 지금 보세요. 형은이도. 자, 여기는 따라한다는 것과 영향을 끼치다라는 건 사실 동의어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문맥상 이렇게 앞뒤 순수 바꾸면 당연히 같은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오케이. 알아둡시다. 저기에 빈칸 뚫은 다음에 이런 논리가 구성될 확률도 굉장히 높죠. 대신 거라면. 그런 것도 알아두도록 합니다. 알겠죠? 우정 이거 틀리면 죽일 거야. 죄송합니다. 자꾸 죽인다 그래서 말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순화 좀 시켜볼게요. 맛있다. 자, if it perishes, 만약에 이것이 죽어요. 그치? 죽는다면 they turn away. 그들은 도망갈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봐봐 여러분들. 생긴 그럼 11번은 그럼 망한 겁니까? 아니야, 봐봐. 이것도 가시적인 결과야. 됐어? 그러니까 영향을 끼쳐서 애들이 돌아가겠지. 알겠습니까? 10번하고 11번은 이거는 실패자가 아니라 이거하고 이거 둘 다 위에 한 말에 대한 주체화가 맞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살아나면 따라하고 죽어도 따라하겠다. 됐어? 어떤 방식으로? 반대의 방식으로 따라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정말 그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은 필요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저것도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자, 12번. 자, one penguin's destiny alters. 한 펭귄의 운명이 alters 바꿉니다. 뭘 바꿔요? The fate of all others. 모두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their strategies. 자, 그들의 전략은요. You could say.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전략은 자, 여기서 좀 봐봐. 지금 여기 동사 is 현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could 왜 썼어? 과거 왜 썼죠? 그냥 가능성 낮추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오해하지 마시고 하고 봅니다. 이거 가능성 낮은 걸로. 어쨌든 여기는 지금 strategy하고 you could say 이 사이에 뭐 관계대명사 들어가면 되겠다. 선생님 앞에 콤마 있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아니요. 콤마는 참여비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알겠어? 정 그러면은 위치로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당신이 말할 수 있는 이 전략, 그들의 전략은요, is 무엇이다? learn and live. 뭐다? 배우고 살아남자라는 것이다.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배워서 산다라는 것으로 이 전략을 말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홍감편이 다 쳤죠, 여기도. Visible consequences of choice. 선택의 가시적인 결과가 중요하다. 그게 critical factor이다. 됐습니까? 그래놓고 그거에 대한 결과 survive 하면은 follow set. 따라한다. 살아남는 따라한다. 쳤어요 밑에? survived. survives하고 follow set. 15문장이 형만큼 쳤어요 여기. 칩시다. 승민이 쳤어요? 그 글씨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형광펜은 노란색 종을 쓰는 게 좀 좋아요. 그게 눈에 잘 띕니다. 여기는 지금 밑줄 친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물어보는 것이었죠. 그럼 당연히 빈칸이나 아니면 주제 같은 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저 같으면 진짜 빈칸이 여기다 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살인자가 살아남는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운 다음에 그 사건은 남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것 같아요. 10번 문장을. 자, 가시죠. 모방에 관한 동의어 빈칸 주의한다. 보이는 것 그리고 모방에 관련한 동의어 빈칸 주의한다. 가시적 결과가 다른 이의 선택에 중요하다는 게 주제입니다. 주제는 가시적 결과가 다른 이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주의할 거는 가시적이라는 말 그리고 모방에 관한 동의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빈칸 주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문장 성분 분석은요, 그 워크북 드린 거 있죠. 워크북 드린 거 앞쪽에 분석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최대한 일단은 독해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할게요. 외우시면 알겠죠?
됐나요? 자, 22번 가보도록 할 텐데 잠깐만 쉬었다가 이거는 또 지나가도록 할게요. 2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물 한 잔씩 드시고 오시고 이번에는 좀 자고. 자. 지금은 싫어. 그러네. 이 오늘. 적더라. 또 옛날에 정규 수업 때는 세미콜론이 접촉사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콜론이야. 근데 요새는 현대영어에서는 그걸 다 둘 다 혼용합니다. 원래는 세미콜론이 접속사고요. 딴 표시 있지. 네. 딴 표시가 접속사야. 콜론 땡땡이 부연설명이야. 왜냐면 땡땡이 봐봐. 땡땡이 그거잖아. 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저 찍은 거예요? 아니 찍는 게 아니라 그래 페이문화 어쨌든 땡땡이라는 게 수학에서도 뭐라고 쓰이지? 대비? 대조? 같은 거? 비율? 어쨌든 이거는 이거다라고 동등하게 말만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미콜론은 명사만, 콜론은 명사만, 땡땡은 명사만, 세미콜론 딴 표시가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근데 요새는 그거 다 훌륭해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추시는 거 알겠죠? 아니 설마 세미콜론에서 그거 땡땡을 얻겠습니까? 그럼 정말 미친 사람이죠. 그러면 안 돼. 다녀오세요. 깜빡이지 마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세연이는 정규 누구랑 했었어? 저 한 1년 넘게 로이쌤이랑 근데 저 3년 살면서 다 해봤어요. 아 진짜? 근데 거의 다 그렇더라고. 다 겪어봤다고 하더라고. 네. 친구들이 3년 정도 다니죠. 그 여기 전 타임에 수업하시는 글쌤 새로 오신 분 빼고 글쎄 민재쌤 민재쌤도 새로 오셔가지고. 그분이랑 선웅쌤 빼고 잘 왔어요. 아 그래? 그럼 많은 사람은 안 해봤네. 아니죠. 엄청 많죠. 지원쌤은 해봤어요? 그 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는 거잖아. 저는 초창기 쌤들. 아 초창기? 네. 알겠어요. 민기쌤, 루이쌤, 근혁쌤, 네. 원장쌤. 중현이 오래 다녔어요 여기? 7개월째 7개월째? 꽤 되셨네. 저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다녔어요. 제가 루이쌤보다 오래 다녔어요. 오 그래 좋겠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면 풀 수 있을까요? 그거 말했잖아. 타면 가면 되네. 아니 말고 아 진짜로 그거 업체가 따로 있긴 해. 근데 어떻게 가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제조사 가서 공장 초기화를 시키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안에 뭐 메모리 같은 거 없을 거 아니야. 네? 거기 무슨 뭐 중요한 정보 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하면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아니 그냥 마지막으로 본 게 5개월 전이에요. 삼성 거야. LG 거. LG 가가지고 LG에 가라고 얘기.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안 기억이 했어. 안 난다고 소개해달라고 해. 안 했어? 그냥 저런 데 가면 안 돼요. 통신사 같은 데. 거기서는 그런 기술이 없죠. 왜냐면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개인 정보 그 보호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거 갈 때 그거 혹시 모르는 거 떼가세요.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거. 본인 신분 확인할 수 있는 걸 가져. 진심이야, 진짜야. 이걸 풀려고 그렇게까지. 개인 정보 아니야, 개인 정보. 그냥 안 쓰겠습니다. 저런 그냥. 아니 폴더 쓸 때.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찾아보세요. 그 폴더폰 초기화 이렇게 해가지고
28번 일치해야 되는 것 뭐래? 같아요. 28번 틀렸대요. 아 횟수. 깜짝이야. 무서워? 아직도 계속 귀찮아서. 대중급일은 1학기 때 내신 누구 어떤 쌤이랑 해주세요? 민기 쌤이랑. 미안하다. 민기 쌤 잘생기셨는데. 그걸 그 분야 쓰셨네요. 죄송합니다. 메뉴. 태현이 저 뭐야? 메뉴 못하지. 팩트. 쌤 축구 형 너가 쓴 거야? 야? 아니요. 아니야 깜짝이야. 뭐 저런 거 알면 안 되겠지? 우리 맹구. 네? 어? 네? 아니 왜 맹구에 발끈하는 거야? 맹구 맞잖아. 우리 황가드.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지면은 답이 있나요? 답이 어떻게 보이는데? 못한다 봐야죠. 그렇지. 알았어. 선생님 얘기 좋아하는구나. 축구 보세요. 아 지금 보죠. 저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저 고등학교 때 고양시 대표였어요. 축구 팀. 아니 화장나. 저렇게 돌아다니. 진짜 진짠데. 그래도 무릎 수술을 하고 운동을 못 하니까 살이 이렇게 옆으로 굉장히 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디 팬이세요? 이 모양이 됐어요. 비밀이요. 메뉴핀이 있으니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리버풀이구나. 아니 무슨 뭐 언제냐? 리즘 떡도 와퍼한테 졌잖아요. 오빠. 아 괜찮지. 그 정도는 뭐 이제 겸손이죠. 3대0. 아이 무피하면은 좀 그러니까. 음.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지진 않지. 그쵸. 그렇지. 누구처럼 지진 않죠. 그렇지. 그건 지면 답이 없어 그거는. 당연히 그건 빨간색 동그라미를 못 쳐. 그냥 부치가 중에 하나일 뿐이야. 무관한 문장. 다음 중 리그와 무관한 팀을 고르시오. 맨유. 아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근데 사실 선생님 나이 때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선생님 나이 때는 맨유는 그냥 국민 팀이에요. 박주성 때문에. 아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박주성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때 막 새벽에 막 보고 엄마한테 막 등짝 맞고 뺨 맞고 막 혼나고 몽둥이 맞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맨유 좋습니다. 박지성 좋아하시나요? 어? 박지성 좋아하시나요? 진짜 지성이 형 좋죠. 지성이 형 거의 뭐 대통령급이지. 에? 박지성이요? 청소년 때 5만이 났죠. 지성이 형. 당연하지. 박지성 좋아. 자 갑시다 22번.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하는 거로 어쨌든 지문을 분석하긴 하지만 저게 여러분들 평소에 수능 대비, 모의고사 대비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전교 때도 같이 하면 이어져서 좋긴 좋은데 고1을 안 들어가야 돼요. 전교 때. 갑시다. 자 22번 요지 갈게요. 자, how many of you have a hard time saying no? 자, 당신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have a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하는데? 자, have time ing 하면은 ing 하는데 시간을 갖다 시간을 보내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수거처럼 그냥 쭈르륵 가시면 됩니다. 자, 얼마나 당신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say no 뭐라고 말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라고 합니다. 자, 물음표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문답식 구조. 자, 지금 이거 거절에 관한 토픽이다. 됐습니까? 거절에 관한 토픽을 첫 문장에 말해주고 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how many of you. 제일 you라는 거는 너가 아니라 you 그냥 복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것도 집단을 나타낸다. 됐어? 오케이. 통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개념보다는 물음표가 더 강조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짚어요. 갑시다. 자, no matter what anyone asks of you. 자, 당신에게 뭐를 물어보든지 간에 아니면 no matter how much of inconvenience it poses for you. 얼마나 많은 불편함들이 너에게 이제 제기되든지 간에 you do, 당신은 합니다. 뭘 합니까? What the request. 그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들을 당신은 할 것이다. 한다라고 합니다. 됐나요? 일단 해석 먼저 한 다음에 문법적인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no matter what anyone asks of you. 자, 남들이 당신에게 봐봐. 남들이 요구한다, 물어본다. 당신에게 목적어 있나요? 없죠. 그게 지금 no matter what이 들어가는 자리야. 그래서 이렇게 세모란다. 삽입 표시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가 당신에게 뭐를 물어보든지 간에 됐어?
자 그리고 뒤에 no matter how much of an inconvenience라고 하고요. 이 possess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목적은 없죠. 그렇죠? 이것이 제기한다. 당신에게. 자 여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뭡니까? no matter how much야. 알겠어? 이 much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no matter how가 같이 다 목적어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볼게요. no matter what이라는 거는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것으로서 품사가 부사 아니면 명사야. 부사로 되고 명사로 돼요. 알겠어? 그렇지? 근데 여기에 있는 no matter how라는 거는요 복합 관계 부사입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부사야. 알겠지? 복합 관계 대명사는 명사하고 부사. 얘는 부사밖에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 자리에 전체가 못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됐니? 그래서 얘는 much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해석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느 누구가 당신에게 뭐를 물어보는지 간에 그리고 no matter how much of an inconvenience 불편함에 많은 불편함이라고 할게요. 얼마나 이것이 많은 불편함을 제기하든지 간에 됐습니까? 그렇든지 간에 you do 당신은 합니다. 뭐를요? What they request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좀 보자면요. how 뒤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이거 much of an inconvenience 하면은 그냥 명사로 보는 것이죠.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how 다음에 형, 두 아니면 이것은 ing하고 pp가 좀 대세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 이 어순 물어보죠. 그치? 이거 볼 때랑 같은 논리인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 있던 애들은 위치가 어디냐면 원래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게 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오는 게 품사나 아니면은 이런 거 태 같은 거 궁금하면요 뒤로 옮겨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 이랬을 때 정답 어떻게 풀죠? How beautiful, beautifully he is 이러면은 뒤에 보어 필요하니까 beautiful 알겠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how much 그러니까 저 how 뒤에 much가 아니라 뭐 말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부사의 품사가 나온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it possess 이것이 제기한다 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명사가 와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저거를 부사로 바꿀 만한 그런 건덕지는 없습니다. 갑시다. 자, 어쨌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가 대다수는 다 그냥 일단은 요구하는 거 들어준다. 됐어? 노라고 못한다는 얘기야. 자, 거절 X라고 써놓으시고요. This is not a healthy way of living. 뭐래요? 이것은 좋은 건강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됐죠? 삶의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정의.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하는데 어려운 시간을 겪는가? 거절 대다수가 못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다? 좋은 게 아니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라고 표시. Because 왜냐면 by saying yes all the time 항상 yes라고 말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라는 말이죠. 항상 이제 yes라고 말함으로써 you are building up 당신은 구성한다. 뭐를 구성한다? 쌓아간다. emotions of inconvenience 불편함의 감정들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갖다가 형광펜 한번 써봅니다. You are building up 이 문장 좋은 방식이 아니야. 왜? 이렇게 말함으로써 마이너스한 감정이 쌓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희너 당신은 압니다. 뭐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이거 3번에 대한 이제 두개 거절하지 못하는 거는 뭐다? 마이너스다. 거절 X는 마이너스다. 거절 X는 마이너스다. 자, 그 다음 생각할게요. 당신은 압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물음표가 있네요. 당신은 아는가로 할게요.
당신은 아는가? 뭐를 what will happen in time? 조만간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아는가? 어쩔 명사절입니다. 끝나요? 오케이. 저기도 물음표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오케이. 조만간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위에서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이너스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이 4번 문장 들어갈 때 역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무관한 문장 같은 거를 추가시켜서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흐름상. 자, 합시다. 자, you will resent the person. 당신은 화를 낼 수 있다. resent 하면은 그냥 화내다가 아니라 분기하다는 말이야. 엄청난 분노, 부들부들의 뜻입니다. 알겠죠? 당신은 굉장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the person. 어떤 사람을 분기하고 화낼 수가 있다. 됐어. 사람에 대해서.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who you feel you cannot say no to라고 합니다. 자,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후절 보시면은 여긴 제가 이미 좀 쳐놨기 때문에 좀 보기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제가 지워볼게요. 잠시만요. 자, 일반적으로 일단은 후절 저렇게 묶는 게 맞겠죠. 후부터 초까지 because 는 연결사니까 자르고 됐어요. 그럼 볼게요. 여기 어떻게 구성되는가? 당신은 사람에게 화낼 것이다. 어떤 사람? Who you feel. 당신이 느끼는 사람. 그치? 그럼 뒤에는 you cannot say no to는 어떻게 할 건데? 목적격 관계로 해서 생략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to 다음에 지금 목적 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를 꾸며줘야 돼? 당신이 say no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아니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the person밖에 없겠죠. 이렇게 꾸밀 수 있어? 네, 꾸밀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해서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say no라고 하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화낼 수 있다. 됐어. 근데 당신이 느끼는 사람한테 갑자기 화를 낸다. 뭔데 저게? 그쵸? 해석이 안 되지. 자,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여기 조그맣게 써놓은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의 주관적인 생각, 언행, 느낌, 주장 이런 것들 있죠. 주어가 말하기를, 주어가 생각하기를, 주어가 느끼기를 이런 식으로 주어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들이 나오면은요 그 내용은 삽입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하기에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저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지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은 절대 익숙해질 수 없으니까 반드시 나올 때마다 잘 체크해두도록 합니다. 주어의 주관적인 생각, 반응, 느낌, 주장 등은 삽입 가능하다. 주어가 뭐뭐 하기에. 다 썼나요? 자, 그래서 여기 해석 어떻게 하는가? 당신은 그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7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Who. 당신이 느끼기에 당신이 say no to. say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됐어.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화를 낼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완료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Because 왜냐하면 you no longer have control. 당신은 더 이상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래. 뭐의 통제권이 없어요? Of your life.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맞출게요. 잠시만요. 봅시다. 자, 당신의 화낼 것이다 사람한테 당신이 느끼기에 say no to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because 왜냐면 당신은 더 이상 통제권이 없대. 어떤 통제권? 당신의 삶에 관한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and 그리고 뭐에 관한 통제가 없는가? and 다음에 of가 나왔습니다. 점용구. 됐어. 그럼 이거는 점용구 똑같은 위치의 병렬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control 뒤에 of가 걸리는 병렬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What makes you happy?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것에 대해서 이제 또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절 왓절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명사절 왓절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줄 때. 됐어? 명사절 대절은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어줄 때. 알겠나요? 갑시다. 자, you are allowing someone else to have control over your life. 당신은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허용하고 있는 중이다. 뭐를? 누군가를. 그래서 누군가를 뭐 하도록? To have control. 어떤 통제를 갖도록. 뭐에 대해서? Over your life. 당신의 삶의 전반적으로 대해서. 그래서 over는 여기서 about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over의 이미지를 보려면 뭔가를 덮는다는 이미지야. 알겠어? 그럼 그거 about이랑도 비슷해요. 나는 그걸 전반적으로 안다라는 말이니까.
알겠어? 그래서 about, over 동의어를 많이 씁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allow A to B라는 것도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행 시제입니다. 진행 시제가 현재 진행 시제는 시점 언제예요? 현재 진행 시점 언제지 유리? 현재지. 그치? 근데 왜 진행 썼어? 강조하려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제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중요한 문장이 될 수 있겠구나. 내용에서 그것도 알아줍니다. 자, say no라고 말하는 거는 결국에 무슨 말인가? 당신이 남한테 인생의 통제권을 주는 것이다. 됐습니까? 여기다가도 형광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6번 문장. 내용상도 중요하지만 뭐 때문에? 문법 때문에 중요한 문장이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진행형 강조니까. 오케이. 잘했다. When you are suppressed emotionally, 당신이 감정적으로 정말 뭔가 암담할 때, 그리고 뭐 할 때, 그리고 constantly do things against your own will.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만의 will, 의지입니다. 알겠죠? 명사를 쓰면 의지입니다. 당신의 의지에 반하여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그때, 자 그때 왼절 잘리는 곳은 여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your stress, 당신의 스트레스는 will eat you up,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됐어요? 빠르게 집어삼킨다. 뭐보다? You can't count three, 당신이 셋을 세는 것보다. 자 저희 표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왼절이 끊기는 것은 will까지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있는 거 문장 You are suppressed 그런 다음에 병렬 constantly do, 이거는 동사의 병렬이지 여기 나와 있는 보어의 병렬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 아니에요. 알겠지? 오케이, 동사의 병렬 알아두시고요. 동사의 병렬 알아두시고 해석할 때 중요한 거. 자 지금 여기 된 보시면요 비교급 이런 거는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faster than 뭐뭐보다 빠르는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앞으로 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독해하실 때 비교급 나와 있으면은 뭐라고 인지한다 이거? 강조 표현이라고 인지하세요. 강조 표현. 왜 비교를 하겠어? 도표 문제가 아닌데 왜 비교를 하겠냐고. 그치? 강조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비교급을 해석할 때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큰 쪽 작은 쪽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앞에 꺼낸 얘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분호를 이렇게 세워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해석하실 때 비교급 나오면은 뭐에 대한 어쩌고 대한 다 좋습니다. 근데 된 같은 거 보이면은 어쨌든 비교급 비교 대상이고 앞에가 더 중요해 라는 말인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야지 독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석에서 벗어나서 독해라는 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형광펜 치는 거는요, 당신은 노라고 말하지 못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 불편한 감정들을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당신의 인생의 통제권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 이 두 가지 내용 형광펜 쳐보고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장, 6번 문장 형광펜 쳐보고 알아줄게요. 그리고 4번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금 역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의 관계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랬으니까 그거에 대한 인과 됐어? 결과니까 마이너스 연장 됐어? 오케이, 이것도 알아도 되겠고 인과의 관계이므로 마이너스 연장이다. 유의하시고요. 오케이. 자 밑에 주제 좀 보겠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게 마이너스다. 됐어? 이거 주제를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도 하나 써놓읍시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 콤마 찍고 일단 콤마 찍고 마이너스 콤마 찍고요. 남에게 나의 통제권을 주는 것. 남에게 나의 그래서 어떤 A라는 행동이 B라는 결국엔 B라는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당연히 A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겠고 B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거절하지 못하는 거, 수긍하는 거, accept,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뭐다? 결국에 나를 버리는 것 이런 식으로 빈칸 뚫려서 요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런 거
인지해 주시고요. 자, 거절 그리고 마이너스의 반이요 주의합니다. 내용 흐름상. 봐봐. 거절하지 못하면 마이너스라 그랬어. 그치?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수락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부호야? 수락하지 않으면 플러스 부호가 뜨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거 반이요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저런 것도 어차피 해당 문제에 됐을 테니까 일단 포인트만 집어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예지문 보았고요. 복수 숙제는 이제 그 카톡으로 전달해 드릴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지문 들어가면서 좀 알아야 되는 거는 내신 본문을 볼 때는 정말 그 세세한 정보들 있죠.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했는데 모의고사 외부지문 들어오면은 좀 더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오늘 배운 거 꼭 복습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거 좀 눌러줄래?